안녕하세요. 미래경제와 IT, 미래경제와 기술 김준호입니다. 요즘 가상화폐로 인해 멘붕에 빠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멘붕이 왜 왔을까요? 그것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나에게 닥친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용어만 제대로 알아도 호구가 되지 않는다고 했냐 하면, 하다못해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때도 최소한 용어나 구조에 대해 먼저 알고 참여하고 용어나 구조에 대해 공부하는데, 지금의 가상화폐 시장은 용어나 구조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없이 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보고 마련했습니다. 블록체인, 비트코인, 알트코인,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통화, 가상자산 등 현재 거론되는 용어들은 같은 의미가 여러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 전혀 다른 의미가 같이 쓰이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어가 통일이 되지 않고 있어 명확한 정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2018년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을 때도 유사했지만 지금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특히 용어에 대한 정리는 언론에서 하는 것이 일견타당한데, 특히 블록체인, 비트코인, 가상화폐 등 외래어인 경우에는 직역을 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이슈에 적합한 용어로 정리하고 있어서 저 역시도 가상화폐로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상화폐가 나오게 된 배경과 어원을 보고 언론에서 쓰는 용어의 변화를 정확히만 알아도 가상화폐 시장에서 호구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용어의 발생 순서를 보면 비트코인, 블록체인, 암호화폐, 가상화폐, 알트코인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용어의 발생 순서를 중요하게 얘기하냐 하면, 시장이나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정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용어가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기존 서버에 중앙 집중 관리하는 방식이 아닌 P2P를 통한 분산 저장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보안 솔루션입니다.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나오는데,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 가능한지에 대한 툴로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 분산 저장 방식을 발표한 사람은 아직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0분 단위의 블록으로 저장하도록 고안한 것입니다. 이후 이런 블록 방식을 보고 사람들이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블록체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지금은 데이터 분산 방식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를 달리 얘기하면 블록체인은 데이터 분산 저장 방식인 솔루션이고, 비트코인은 이를 검증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인 것입니다. 그럼 보안 솔루션을 검증하기 위한 비트코인이 가상화폐가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야 가상화폐 시장에서 호구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분산 저장해서 해킹을 방지하는 솔루션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원장에 100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사람들에게 분산해서 저장하고 있으면, 이를 해킹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가진 사람의 반 이상을 해킹해야 되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툴이 비트코인인데,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로 화폐로 사용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비트코인 피자데이가 사례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화폐 기능이 가능하다고 검증되기 시작하면서 본질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화폐는 말 그대로 현물 사용을 대신하는 하나의 약속된 도구입니다. 달러가 그렇고 유로화가 그렇고 위안화가 그렇습니다. 이렇듯 화폐가 있는데 왜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이 나타나고 세계는 금융위기라는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그리스가 파산을 하고 국가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환율과 인플레이션이 요동을 치는 등 국가가 자국의 통화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석유 강국인 베네수엘라가 자원이 풍부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도가 나는 사태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가 국가 경제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 즉 시장에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기존 통화로 거래를 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이 역시 기존 화폐에 대한 불신과 대응을 할 수 있는 화폐를 기대하게 만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비용 발생에 대한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위치한 후진국인 경우 미국에서 해당 국가로 송금할 경우 30% 이상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점이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기능을 검증받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질 수 없고 비용이 발생하는 기존 화폐에 비해 안정적이고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화폐로 검증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용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본질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듯 화폐로의 기능이 검증되는 단계에서 화폐로의 비트코인이 자산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가상화폐의 영어 원어는 크립토커런시라고 합니다. 크립토커런시를 직역하면 크립토는 비밀, 암호, 커런시는 통화입니다. 즉 암호통화, 가상통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국내 언론에서는 주로 가상화폐라 표현했고 업계에서는 주로 암호화폐로 번역하고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가상자산이라는 용어가 나타났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고 가상화폐 시장의 본질을 알고 시장에서 호구가 되지 않는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나 언론에서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화폐에 방점을 두고 표현하는 것인데, 하지만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순간 이는 화폐가 아닌 자산에 방점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투자의 자산이냐 화폐의 기능이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산이라고 하면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부동산이면 부동산 가치가, 보석이라고 하면 희귀성의 가치가, 금융자산이라면 실물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과연 코인에게 어떤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어서 자산으로 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제목에서 용어만 제대로 알아도 호구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용어가 나타나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화폐로 기능을 한다고 하면 변동이
지금처럼 커도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만약 비트코인이 자산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자산으로 보고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이 점이 앞으로 가상화폐의 가르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합니다. 화폐에서 달러를 제외한 많은 화폐가 있지만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달러가 대표적입니다. 역으로 알트코인이 중심이 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알트코인의 포지션과 가능성을 본다면 여러분은 알트코인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